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뚜기 아빠님께서 사연을 준비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번 사건은 저희 사촌 동생 친구인 지혜 씨가 겪은 사건인데요. 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오,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책은 에도가와 람포 기담집이라는 책입니다. 일본 추리 심리 공포 문학의 거장 에도가와 람포 대표 단편들을 한 권에 담은 작품집인데요.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운 심리를 섬뜩하게 나타낸 작품들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을 정도로 무서웠고요. 시청자분들도 이런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책의 구매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씨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희주 씨고, 두 사람이 친해진 계기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였었어요. 희수 씨는 어릴 적 외국에서 살다 중학교 때 귀국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부모님 두 분 다 한국 분이지만 관광 가이드로 일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필리핀에서 만나 결혼 후 필리핀에서 희수 씨를 낳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다시 들어와서 가족들이 사는 이제 그런 가족이었어요. 희수 씨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영어, 그리고 그 필리핀 현지 언어죠. 따갈로그를 구사할 줄 아는 친구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귀국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외국계 중학교를 다녔는데, 외국계 중학교가 학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돼서 아는 친구가 거의 없는 상태였었대요.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짝이 된 이제 계기로 지혜 씨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고 해요. 두 사람의 성격은 조금 달랐지만 취미도 그렇고 또 공부도 성적도 비슷했대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이제 일을 하고 싶은지 그것마저도 비슷해서 운 좋게 대학교까지 같이 진학을 했고, 이제 졸업대가 되면은 이제 학과를 통해서 이제 기업들 인턴십 같은 거를 이제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동시에 지원을 해서 같이 이제 인턴으로도 입사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질긴 인연을 가진 사이였다고 해요. 하지만 두 사람도 약간 다른 점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성에 대한 관점이나 경험이었어요. 지혜 씨는 남들이 봐도 괜찮은 미모 덕에 대학생이 되자마자 여러 이성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연애들을 계속 해왔지만, 희주 씨는 사실 본인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연애에 대한 마음을 닫은 상태로 인턴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흔히 말하는 모소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베스트 프렌드, 아니 소울 프렌드라고 말할 수 있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사랑이 찾아오며 두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에 이르게 돼요.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인턴십에서 본인들의 멘토, 일명 사수 역할을 하던 정현 씨였어요. 정말 놀라운 거는 희주 씨였는데, 희주 씨는 평생 남자와 연애나 사랑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아예 닫고 있었는데, 정현 씨를 만나서 난생 처음 이성의 호감이라는 게 생겼고, 또 점점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으며 본인 외모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지금은 사실 금기시되어 있죠. 그 두 분이 인턴을 할 당시에는 외모에 대한 칭찬도 지금은 성희롱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서 그냥 점점 사회인이 돼가면서 예뻐지네요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마음도 더 키워나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친구인 지혜 씨에게 고백을 했대요. 나 정현 선배한테 고백하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혜 씨는 놀랐어요. 왜냐면 지혜 씨는 이미 정현 씨랑 사귀고 있었거든요. 인턴십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시 업무를 다 끝내지 못하고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사수의 일이라면서 옆에서 흔쾌히 일을 거들어주던 정현 씨에게 지혜 씨도 반했고, 사실 그것도 정현 씨가 지혜 씨에게 관심이 있어서 다가왔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둘은 몇 번을 몰래 만나다가
정현 씨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인턴이 직원이랑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돌면 회사에 안 좋은 이미지를 줄까 봐서 둘 다 조용히 그냥 하고 있었고, 사실 지혜 씨는 희주에게만은 말하자고 얘기했지만 정현 씨는 지금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며 철저하게 비밀을 요구했대요. 특히 본인들 회사에서 사내 연애, 그것도 정직원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좀 뒤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회사였나 봐요. 그렇게 되면 지혜 씨도 정현 씨도 둘 다 회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말에 대신 언젠가는 희주에게 가장 먼저 말한다라는 약속을 하고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희주 씨가 정현 씨에게 고백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혜 씨는 순간 사실 나 정현 선배와 사귀고 있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둘이 비밀로 하기로 했던 것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희주 씨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인 이성과 본인이 사귀고 있다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난 네가 고백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느 정도 연애를 해봐서 아는데 정현 선배는 너한테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희주 씨는 많이 상처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가 자기를 생각해주며 따끔하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게 됐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채용되었고 같은 회사에서 다른 부서에서 발령을 받아 계속 회사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악연으로 변하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건 바로 지혜 씨와 정현 씨의 연애를 희주 씨에게 고백하면서부터였던 거예요. 희주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두 사람을 축하한다며 웃어주었지만 그 뒤로는 무서운 일을 꾸미고 있었더라고요. 인턴이 끝난 지혜 씨는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에서 같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고 장소는 희주 씨가 어렸을 때 필리핀에 살 때 부모님들이랑 갔던 한국인들은 많이 가지 않는 그런 숨겨진 휴양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현지에서 희주 씨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섬에 여러 살고 있어서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숙소를 잡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수월하고 또 저렴해서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렇게 여름 휴가가 됐고 인천공항에서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 공항으로 도착을 했고 그 근처로 툭툭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서 거기서 경비행기를 타고 또 그 경비행기에서 내려서 또 어떤 섬으로 배를 이용해서 도착을 했대요. 굉장히 먼 곳인 거죠. 첫날은 이동의 피로도 풀 겸 마사지를 받고 리조트에서 저녁 식사 후 휴식을 했고요. 둘째 날 따갈로그어를 잘하는 희주 씨를 따라 현지인 시장 등등을 구경을 했대요. 둘째 날은. 근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관광객인 두 사람을 반기지만 희주 씨와 따갈로그어 현지어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상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 씨를 보는 표정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한두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계속 패턴이 이어지니까 지혜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면서 그래서 희주 씨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희주 씨는 여기는 한국 사람이 거의 안 오는 곳이라 일단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있는데 나는 따갈로그어를 할 줄 아니까 그쪽에서 경계를 푼 거고 너는 그냥 외국인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뭔가 납득이 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계속 불안한 느낌이 있었대요. 그렇게 현지 로컬 맛집에서 점심을 먹고 정말 예쁘다라고 하는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희주 씨가 볼 일이 있다며 잠시 나갔다고 해요.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2시간이 넘어도 안 오길래 카카오톡 보이스로 전화를 걸었는데 좀 늦게 받았대요, 희주 씨가. 그리고 이제 나 이제 곧 돌아갈게라고 말하고 5분 후 카페로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남은 일정을 피곤하다면서 캔슬하고 그날 그냥 숙소로 돌아가서 쉬었대요. 리조트라서 뭐 지혜 씨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그리고 또 리조트 주변을 산책하면서 또 나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희주 씨가 자리에 없는 거예요, 침대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희주 씨의 카톡으로 지혜야 나 잠깐 예전에 알던 여기 현지인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쉬고 있어? 라는 메시지만 남기고 없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점심때쯤 또 돌아왔대요. 근데 돌아온 희주 씨의 표정은 너무 어두워져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희주 씨는 그냥 이게 여행의 피로 때문이야 라고 얼버무렸는데 느낌이 또 안 좋았대요. 뭔지 모를. 그리고 희주 씨는 난 좀 쉴 거니까 오후는 너 혼자 그냥 어디 갔다 와도 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아니 몸이 안 좋은가 보다라고 하고 또 어저께 갔던 카페 뷰도 너무 예쁘고 커피가 또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혼자 이제 현지 택시를 불러서 간 거예요. 그렇게 도착해서 커피를 시키고 풍경을 보면서 셀카를 찍으면서 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말을 하는 필리핀 남자가 옆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본인을 조셉이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한국인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를 다녀서 한국말을 거기서 배운 사람인데 지금 당신의 위험한 상황이 있으니 제발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면서 호텔에 가서 당장 짐을 챙겨 나오라는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지혜 씨는 이게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아니 나는 안 가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데 유창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혜 씨가 어떤 일에 처해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한국말이 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계속 자기만 믿고 자기 따라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희주 씨가 따갈로그를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친구한테 전화를 해줘서 바꿔줄 테니까 내 친구랑 따갈로그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친구 아니에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를 믿어요. 나를 좀 믿어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그래서 지혜 씨는 너무 이 상황이 답답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남자 조셉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뭔가 알았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내가 지금 목사님께 전화해 드릴게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이 받으신 거예요. 한국인 목사님이셨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는 나보다는 우리 아내랑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서 목사님 아내를 바꿔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내가 한 얘기는 안녕하세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혜 씨는 네, 저는 김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혜 씨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혜 씨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조셉 믿고 지금 호텔방에 가서 간단하게 짐만 챙겨 나와서 조셉이랑 같이 저희 교회로 오세요. 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 씨는 사실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여기 왔을 때부터 계속 희주 씨한테 느꼈던 그런 뭔가 불안한 느낌과 시장 같은 데서 자기를 보던 사람들의 시선과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 보니까 이게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대요. 여자의 감이겠죠? 그리고 그 상태로 그 조셉이라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호텔 리조트를 간 거예요. 리조트를 가서 방 안에 들어갔는데 마침 희주 씨가 방 안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희주 씨는 리조트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아니면 또 현지인 친구를 만나러 갔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짐을 싸고 카톡으로 먼저 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잡더니 그 사람한테 아무런 메시지도 보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따라갔어요. 한인 교회로 간 거예요. 한인 교회에 가니까 60대로 보이는 한국인 목사님이랑 50대로 보이는 그분의 부인이 계셨고 그 목사님이 한 얘기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뭐냐면 지금 그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국 여자가 어떤 범죄 카르텔을 찾고 있고 그 여자의 의뢰 내용은 본인과 함께 있는 여자를 성폭행하고 영상으로 찍어서 협박을 해달라는 그런. 순간 지혜 씨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완전 머리가 딱 굳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조셉이라는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셉의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해주신 말이 뭐냐면 시장에 갔을 때 혹시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았냐. 그 여자는 당신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 현지인 상인들한테 따갈로그로 이렇게 얘기했다. 이 여자는 한국에서 내 남편을 꼬시고 내 돈을 가져간 여자다. 난 이 여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속여서 여기 데려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들의 표정이 처음에는 환영하는 표정이었다가 지혜 씨를 그렇게 본 거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상인한테 가서는 이 여자는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창녀다. 이 여자는 돈만 주면 아무에게나 몸을 파니까 혹시 한국 여자랑 관계하고 싶은 그런 필리핀 돈 많은 사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순간 지혜 씨는 거기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대요. 본인이 느낀 그런 이상한 위화감이 그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조셉이 그쪽에서 시장에서 일하면서 여기저기 들었는데 한국인 여자가 같이 온 한국인 여자를 그런 식으로 해서 성폭행을 하고 협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카르텔 같은 걸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던 거고 그날 아침에 호텔에서 혼자 나갔다 온 거예요. 너무 충격받은 얘기라서.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두테르테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필리핀 경찰들이 이런 셋업 범죄라고 해서 한국인 상대로 막 경찰들이 막 살해하고 뒤집혀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쯤이어서 그때는 한국인한테 대한 범죄를 무관용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다행히 구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도움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배를 타고 들어왔던 그 섬 말고 다른 섬으로 가서 경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아시지만 필리핀은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심하게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희주 씨를 만났는데 희주 씨는 그런 일이 없다고, 자기는 어떻게 자기를 믿지 않고 처음 본 사람을 믿느냐며 엄청나게 화를 내더래요. 그리고 두 사람의 우정은 거기서 끝이 났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저도 뭐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얘기가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베프이긴 했지만 항상 아마 희주 씨는 지혜 씨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도 지혜 씨가 뺏은 건 아니지만 막 뺏어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여사친이 저한테 이제 본인의 느낌을 얘기해 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미 두 사람은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희주 씨가 그걸 모르고 정현 씨한테 고백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배신감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희주 씨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고, 그 필리핀 쪽에 있는 그 목사님이랑 그 조셉이라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라서 한번 들려드리려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뚜기 아빠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낯선 적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더 크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질투와 분노는 순간의 감정이지만 그 감정으로 저지른 행동은 평생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남길 수도 있고, 아무리 상처를 받았더라도 복수보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선택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괴들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